안녕하세요. 더함의 축복의 정윤희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안윤경 교수님과 함께 부부와의 관계 또 첫 아이를 만났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윤경 교수님과 함께 더함의 축복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번에는 부부와의 관계, 저희가 플러스 원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저희가 처음에 아이를 만났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부라고 하면 저희의 의지로 선택하는 처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주어지는 가족인 거고, 저희가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저희의 첫 선택은 이제 배우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영위하다가 저희가 첫 아이를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를 가진 게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배우자가 없이 혼자 아기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이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은 출발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아이를 만나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만나서 저희가 이제 첫 1년, 2년부터 시작해서 출발할 수 있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의 내용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다. 아이가 태어나오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신기한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잠도 못 자고 아이가 울면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한 1년 정도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시기는 저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혹시 교수님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첫 1년이 가장 힘드셨다는 거는 네. 사실은 축복이에요. 아, 네. 중고등학생 때 가장 힘들어하신 부모님들이 네. 너무 많고, 네. 차라리 맞습니다. 그때는 누워 있었지. 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 엄마 할 때는 너무 좋았다가 지금은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짜증난다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이제 저도 아이가 이제 대학 가는 나이고 대학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제 딸인데 대학 가면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직원 같았으면 잘라도 벌써 잘랐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언제가 가장 힘드냐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네. 사람들마다 그 질문이 되게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린 감사합니다. 거고. 축복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양육은 네.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큰 그림이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 너무 동의하는데, 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둘째를 낳고 나면 하나 있을 때가 편했어 말씀하시고, 네.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재우면 같이 자면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왜 힘들다고 생각했었지? 맞습니다. 그러시고요. 네. 또 애 있으신 분들은 애 없이 남편이랑 둘이 살 때 그때 내가 집안일이 왜 힘들다고 생각했었지? 네.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집안일이 너무 힘들고 남편하고 집안일 나누느라고 너무 바빠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네. 어떤 댓글들이 달리냐면 애나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세탁기가 세탁은 하고 그게 맞아요. 뭐 힘들어요. 로봇 청소기도 있는데, 이게 공감 가시다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그 뒤에 플러스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이전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또 키워놓고 나면 어렸을 때는 너무 예뻤다. 그때는 맞아요. 그래도 하라면 하고, 맞아요. 어렸을 때 예뻤던 기억으로 우리가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자식들이 집을 떠나신 분들은 그래도 내 눈에 보일 때가 나았다. 좀 안심도 되고, 그때는 뭔가 알콩달콩했는데 이제 자랐다고 이 자식이 전화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커서 사고를 치면 더 크게 친다고. 네네네. 네, 어렸을 때랑 이제 생각
외에 이제 이런 규모들이 커지잖아요. 네네. 저도 아이들이 운전을 하고 나니까 맞아요. 사고가 나면 맞아요. 그거는 아이가 뭔가를 부쉈을 때 뭐 이런 거랑은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규모의 사고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육아의 끝은 없고 또 이제 요즘에는 결혼하면 또 자녀들 봐달라고 AS 해달라고 맞아요. 이제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끝이 없는데 어느 시기가 가장 힘든가도 사실은 각자의 상황에 달렸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보면 그때는 너무 힘든데 지나서 보면 이게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죠. 이제 뭐 산후조리원 동기들끼리 그렇죠. 언제 아기가 뒤집었냐 이런 걸로 막 속상해하고 맞아요, 우리 아기는 맞아요. 왜 늦을까요? 근데 맞아요. 지나 보면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무것도. 네. 언제 처음 ABC를 말했냐, 뭐 얘는 책을 읽는다. 대학 보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조바심 나는 거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이제 상황을 관찰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스텝에 맞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저희가 알면 이제 그 상황이 안 닥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덜 힘들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저희가 케어하는 대로 아이들이 좀 움직여주잖아요. 뭐 누워 있거나 뭐 음식 뭐 분유를 먹이거나.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은 또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리고 또는 더 커서 이제 말을 하게 되거나 또 플레이데이트를 해줬을 때 저희가 모든 부모들의 양육 방식이 다르지만 양육을 하는 것과 훈육을 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공감을 해주시다가 훈육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과 훈육의 차이. 언제 우리가 훈육을 해줘야 되고 어떤 것이 좀 올바른 훈육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배워나가면 좋을지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진짜 많이 듣고 있는 네. 질문이기도 네네. 한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상담이나 심리학 쪽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때려서 키우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저희 때는 다 맞고 자라지 않았나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때렸고 손바닥 맞고 그랬죠. 네, 막 이렇게 들고 뭐 맞아요, 벌서고 맞아요. 한 명이 그러면 단체 기합 맞아요. 받고 네. 그런 게 너무나 많았고 집에서도 잘못했을 때 이제 회초리를 맞는 게 굉장히 당연했어요. 사실은 네네. 미국에서도 많이들 네네. 이제 맞고 자란 세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엄격한 훈육은 안 된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해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투머치다. 네. 그러지 말고 다시 훈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는 얘기를 들어도 헷갈리고 네. 이론이 이게 맞는가도 사실은 대세가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네네. 훈육이 맞다, 양육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돼요. 네. 아이를 공감도 해주고 또 혼낼 때는 혼내고 벌을 줄 때는 벌을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또는 아이의 의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아이의 의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신생아들을 생각해 보시면 신생아들이 이제 많이 울고 또 밤에 많이 깨고 그러면 엄마들이 네. 이제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해야겠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그래서 우는 것뿐이지 그때의 아이들에게는 남을 이렇게 나쁘게 하려는 의도 자체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런 아이에게 저희가 때린다고 윽박지른다고 아이가 덜 울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잠깐 그칠 수는 있지만 아파서 그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는 것밖에. 네. 그러니까 계속 웁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제 뭐 때린다고 아이가 안 울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통 이제 1살 반에서 한 2살 네. 또는 2살이 좀 넘거나 아이의 이제 발달 단계
단계나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때가 되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아이의 언어라고 하면 수용 언어가 있고 표현 언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가 알아듣는 나이가 있고 네. 그거를 말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뭐 비슷한 시기에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쟤는 하는 얘기 다 알아들어. 근데 말만 못해. 아, 네네. 말은 하지 못하는데 제 눈치가 빤해가지고 다 알아. 네.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잘못인 걸 알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훈육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 하다못해 저희가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가 휴지 같은 거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휴지를 물고 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휴지를 딱 떨어뜨리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눈치를 아는 거예요. 네. 혼난다. 이렇게. 훈육이 필요한 시기인가요? 그때가? 그러니까 뭔가 디스플린이 필요한 시기긴 하죠. 그렇다고 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훈육은 아이를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뜨거운 거를 만지면 안 돼. 이러면 네. 아뜨 이러면서 어떤 엄마들은 손을 대봐 막 이래서 이런 네.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안 하시는 돼요. 분들도 네. 있고 이거 너무 뜨거워 막 이러면 아이가 보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너무 날카로운 거 뭐 이런 것들은 엄마가 이제 치우지만 이런 위험한 것들은 안 된다는 것들을 아이가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규칙들, 어떤 것들을 이제 해도 되고 안 되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내가 축구하면서 공을 찼을 때는 괜찮다고 하는데 집에서 내가 뭐 수박을 찼다. 저희 아이가 수박을 발로 차서 다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럼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똑같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왜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구분 같은 것들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훈육이 가장 적절한가는 아이의 기질, 아이가 알아듣는 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얘는 말로 해서 절대 안 돼요, 선생님. 뭐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고집이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네. 고집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기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훈육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가끔 이걸 아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 교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준비할 때 많은 부모들이 물건을 준비합니다. 네. 아이의 유모차라던가 뭐 분유병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준비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예로 들면 저희 엄마들이 강아지 데리고 오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뻐하는 거는 애기들이 다 하고 결국 모든 뒤치닥거리는 내 네. 몫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이들은 강아지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같이 산책 나가는 거, 그냥 밥 먹는 거, 뭐 같이 노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엄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백큐음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위생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배변 같은 걸 하면 이런 뒤처리며 뭐 털 빗기며 또 미용 비용도 있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드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아서 네. 결국 이제 조금 지나면 애들이 이제 강아지가 오면은 한 1시간 뭐 놀아주고 30분 예뻐하고 끝이고 이제 나머지를 다 부모가 특히 엄마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기가 오면 굉장히 예뻐하고 뭐 기저귀 갈고 분유 먹고 요게 끝일 것 같지만 그 이외에 오는 이제 이불 빨래라던가 뭐 아이를 데리고 달랜다던가 밤에 못 잔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세트로 수반되어 오는 게 첫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첫 아이를 키울 때가 사실은 막 결혼했을 때와 이제 비슷하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1년 중에 한 해가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나서의 맞습니다. 1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집에 아이의 물건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아이의 물건이 이제 많아지고 장난감 이런 게 들어오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누군가의 공간이 희생돼야 되는데 네. 가장 높은 확률로 남편 오피스가 맞습니다. 희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아니면 이제 게스트 베드룸 이런 것들이 이제 희생을 하면서 거기 아이의 물건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네. 엄마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장난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기저귀 갈고 왜 여기다 버렸네, 뭐 분유를 이제 타고 나서 이걸 안 씻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나면 어디다 놓기, 이제 뭐 기저귀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 채워놓기, 이제 뭐 방에서 이제 어떤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어지러도 되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제 공간 분리서부터 누가 언제 아이를 돌볼 것인지, 네. 밤에 누가 아이를 돌보고 네. 누가 분유를 먹일 것인지, 만약에 아기가 아프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 경우에 누가 이제 직장에다가 연차를 내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것인지,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안 되면 아이를 어디다 맡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두 분이 이제 베이비시터나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키우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은 아프고 한 사람은 직장에 꼭 가야 되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친척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베이비시터의 연락처를 하나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누구를 부르고 이렇게 이제 머리에 딱 있으면 이제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아픈데 어떻게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패닉에 네, 빠지게 네. 되고요. 네. 이제 신생아들은 아픈 일들이 좀 잦아요. 네. 특히 이제 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신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아기들이 이제 아픈 거를 옮아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는 처음 데이케어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아이가 가장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얘기도 이제 매뉴얼 같은 것도 서로 이제 만들어 놓아야 그럴 때 당황하는 일이 적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 안배, 네. 체력 안배를 해서 이제 누가 언제 이렇게 아기를 볼 것인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가장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시간을 갖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 개인 시간을 정해서 갖기를 권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울 때 저는 그때 이제 연년생 아이를 둘을 키웠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네. 이제 뭐 큰 아이가 있으면 임신해 있거나 이제 둘째를 출산했거나 이제 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일주일에 정말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한 4시간 정도 네. 나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자든 영화관에 가든 네. 커피를 마시든 절대 방해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제가 잤거든요. 네.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 절대 나를 찾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제 자는데 밖에서 본인은 이제 굉장히 쩔쩔맸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도 부르진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있으시네요. 네. 남편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에는 방에서 게임을 하건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건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축구를 하러 나갔다 오건 그러면 나 진짜 게임한다. 게임해도 돼. 게임 시키세요.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 내가 방해받지 않는 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초보 부부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뭐 베이비시터나 다른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맡기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특히 신생아를 이제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필요한 휴식 시간이고, 그래 하루만 더 있으면 내가 그 쉴 수 시간을 있다. 가질 수 있어. 왜 직장도 그렇잖아요. 네. 이제 금요일이면 이제 하루만 참으면 이제 주말이다.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네. 바라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루틴을 만드는 것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맞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와의 소통을 위한 첫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루틴도 이제 아이와의 가지게 될 루틴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0세에서 2세를 키우는 특히 신생아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체력의 안배를 하고 또 이제 본인들의 이제 정신 건강을 다스리시면서 네.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걸 권하고요. 그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네. 막 나 할 것도 너무 많고 네. 막 너무 힘들고 남편은 이제 퇴근을 안 하고 나는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아기는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네.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네. 이런 이제 순간이 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아기들을 둘 키웠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웬일로 이 방송을 안 보길 바라지만 웬일로 네. 샤워하고 와. 그럼 내가 네. 커피를 타 놓을 테니까 냉커피를 타줄게. 이러면서 이제 저보고 샤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샤워가 보통은 혼자만의 샤워가 아니고 큰아이를 씻겨서 그렇죠. 이제 내보내고 그렇죠. 둘째 아이 씻겨서 내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혼자 샤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애를 이제 내보내고 제가 이제 둘째 애를 씻겨가지고 일단 둘째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유리잔에다가 믹스 커피를 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을 넣어갖고 상표 얘기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커피를 타가지고 네. 거기다 딱 놨는데 아이를 이제 부스터 씻에다 앉혀놓고서 했는데 제가 이제 둘째를 데리고 나오는 순간이 아이가 막 이거를 탁 쳐서 유리잔이 이제 마룻바닥에 깨지면서 네. 커피가 다 쏟아지고 이제 네. 바닥에 이제 유리는 있는 막 네. 이런 상황이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네. 일단 이거를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새로 산 하얀 카펫에다가 이제 아기를 내려놓고 이제 갔는데 이제 유리를 치우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기가 아이고. 위에 있는 커피 믹스를 집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이제 깨진 유리 위에 계속 아이고. 뿌리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안 돼. 저는 큰아이를 잡고 이제 남편이 유리를 치우는 가운데 보니까 새로 산 그 하얀 카펫에 둘째가 이제 넘버 2를 한 거죠. 네. 이제 큰 거를 해서 네. 이제 색깔은 변하고 아이고. 이제 큰애는 계속 이거를 깨면서 뭐 좋다고 웃고 있고 그 상황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그럼요. 올라가니까 그럼요. 남편이 잠깐 그러면서 제가 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서 샤워를 하고 오라고 자기가 어떻게 수습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건데 네, 지금 네, 이거는 네. 깨졌고 아기는 기어가고 네. 뭐 응가는 했고 네. 어떻게 수습할 건데 했더니 일단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뭐 어찌 이제 수습하셨어요. 예, 네. 했더라고요. 근데 카펫은 수습이 안 되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것들이 샤우팅 이러면서 나오죠. 네, 네.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한 10분 뭐 15분의 시간을 이제 지나서 나오니까 일단 조금 쿨다운 된 네. 상태에서 나와서 그렇죠.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그렇죠.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쿨다운 시간. 네. 네. 저는 이제 압력밥솥에 김 빼는 거를 이제 연상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압력밥솥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하면 일단 김을 빼고 이제 김이 뺀 상태에서야 이제 이게 뚜껑을 열고 저희가 밥을 풀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이제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제 상황 때문에 막 이래서 여기까지 돼서 정말 아이에게 내가 소리를 지를 것 같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한 1, 2분의 시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네. 보통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이제 심호흡을 하시거나 이제 뭐 핸드폰을 갖고 가서 이제 말씀을 보시거나 네. 찬양을 들으시거나 네, 아니면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서라도 아빠들은 네. 게임을 해서라도 눈을 감고 고요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권하는데요. 네. 제가 잠깐 이제 연습을 저희가 30초만 해보자면 네, 좋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네. 크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네, 이렇게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이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로 네. 심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평화로운 어떤 공간에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산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집의 한 장소일 수도 있고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평온해졌는데요. 굉장히 10초도 네. 안 되는 저 시간. 벌써 여행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칸쿤 다녀왔습니다. 아, 칸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5분 정도 하시기를 권하고 그게 안 되면 1, 2분이라도 하시기를 권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면 조금 마음이 굉장히 좀 평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 사실은 우리는 부모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이제 아빠들은 얘가 먼저 그랬어. 얘가 맞아요. 나한테 뭐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같이 괜히 이런 싸우죠.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부모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이랑 같은 레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려면 여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 우리가 좀 돈이 많으면은 조금 이렇게 네. 너그러워지잖아요. 그쵸, 뭐 그쵸. 깨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조금 그럴 때 저희가 심리적으로 차분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네. 특히 이제 뭐 배우자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 남편 뭐라고 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런 네. 시간을 권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생기기 전 부부간에 조금만 더 하면 싸울 것 같을 때 가만히 웃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싸우지 않잖아요. 네네네. 뭔가 이대로 조금만 더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제 특히 이제 뭐 싸우시다가 뭐 때려봐, 어머머. 뭐 때려봐, 뭐 이러면서 네. 그래 한번 쳐봐 어디 한번 보자 뭐 이러시는 거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상황을 그렇죠. 이제 더 고조시키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지 않고 뭔가 조금 심상치 않다. 네. 남편이 심상치 않다. 아내가 심상치 않다. 이럴 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심호흡을 하면서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자리를 비우셔서 조금 쿨다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진정된 상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싸울 때 이제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 순간이 이제 다가오면 네. 그 즉시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을 해보세요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올 때도 있고 이따 얘기해 이럴 때도 있고 네네네. 조금 그럴 때도 이제 저희가 보통 원칙을 정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확 나가버리면 제가 너무 기분 나쁘고 맞아요. 남편이 말이라도 그래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자. 내가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도 괜찮아라고 해서 그래 나갔다 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뒤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부부 상담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방법인데 네. 이것을 연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갖고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부 관계에서의 그 룰을 지키고 룰을 정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첫 아이를 만났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의 룰을 지키는 거, 룰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부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이 아이를 낳는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고 평생을 내가 뭐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에게도 제가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화났을 때 컨트롤이 안 된다면 네. 아이에게는 더 안 돼요. 그렇죠. 아이는 약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밖에서는 너무 멀쩡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집에만 집에서는, 오면은 이렇게 화를 내요.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약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네. 나에게 크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아이는 더 약자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가장 많은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본인들은 화를 안 냈대요, 아이들한테. 네. 근데 부부가 싸우면 야
가서 아빠한테 밥 먹으러 오라 그래. 아. 그럼 가면은 아빠가 아빠 이따 먹는다 그래. 그럼 엄마 아빠가 지금 안 먹는데 그럼 야 당장 안 오면 밥 없다 그래. 그러면 아이가 가서 아빠 당장 안 오면 밥 없대. 그러면 아니 뭐 평소에 잘 차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럴 때만 아이가 생각나냐? 다 듣네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그런 얘기를 전달하면서 네. 아이가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네. 아이는 낀 거잖아요. 네. 부모는 서로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 화를 받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에게 이런 화를 낸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네. 아이 상담을 해보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살하고 싶다는 사고를 갖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자살이란 단어를 모르더라도 나만 없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네요. 왜 너는 없어지고 싶어? 그러면 나만 없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요. 그래서 왜 너만 없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항상 자기 얘기를 한대요. 당신이 애를 아이들을 해줘봤어. 맨날 나만 하잖아. 아 그럼 네가 데려다줘. 뭐 나는 안 바빠? 그럼 쟤 어떡해? 이러면서 아이고. 하는 얘기의 대부분이 아이 얘기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집에 와서 뭐 직장 상사 얘기를 하면서 싸우겠어요. 뭐 다른 내가 만난 다른 내 친구 얘기를 하면서 싸우겠어요. 그렇죠. 싸우는 거는 대부분 가사일 아니면 아이 얘기인데 네, 네. 가사일은 좀 이제 살다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게 분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익숙해지고 또 네. 미루기도 하고 이런데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 아파 어떻게 그럼 야 저 지난번에 내가 직장 빠졌잖아. 나 오늘 못 빠져. 야 네가 빠져. 그럼 아 나도 못해. 그럼 쟤 어떻게 그럼 쟤는 어떡하라고 뭐 버리고 가? 아이고, 두고 가? 뭐 아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네 친정은 뭐 그렇게 멀리 살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가끔 와서 도와주기라도 하지. 이렇게 얘기가 듣다 보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싸우시는 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아이를 대하는 정서가 내가 다른 데서 화가 나서 왔건 남편에게 화가 나서 왔건 야 빨리 안 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는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압력밥솥에 김을 빼듯이 저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저희는 어른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때로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맞는 순간도 있어요. 네. 아이가 막 던지고 엄마에게 화를 내고 사실 저는 아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진상손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셨네요. 절대 안 나가는 진상손님. 네. 그래서 진상을 부려도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밖에서는 컨트롤 되잖아요. 네. 아무리 진상 손님이어도 아 그렇죠. 그래도 돈 써주시는데 그렇죠. 예 손님 그렇죠. 이러면서 몇 번이라도 저희가 바꿔주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아이에게는 그거에 반의 반도 인내심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니까 네. 이해해 줄 거니까 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차곡차곡 엄마가 아빠가 쏟아붓는 이런 것들이 정서에 들어가서 아이가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절대 화를 안 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네. 저 뭐 사모고 제가 뭐 아이 교육 전문가여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럼요. 못해요. 네. 저희는 충분히 노력하는 부모이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우면 또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돌봐주시고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노력하면 아이도 알아요. 맞아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엄마가 가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너희 생각에 엄마가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는 밖에 나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그쵸, 그런 거를 맞지 해서는 안 않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뭐 엄마는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노력한다는 데 제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서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허락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에게 100점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죠. 너에게 밥 주는 게 누군지를 생각하고 잘 대답을 해. 네. 그러면은 75점 이렇게 올라갈 때도 네, 있는데 5점 올라갔어요. 네. 네. 저희는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100점을 받으려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기보다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맞아요.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내가 돼서 음. 내가 이만큼 화낼 거 좀, 이만큼 화내면 그렇죠. 그래도 나는 노력하는 좋은 엄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저희가 아이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